대강 감은 잡으셨는데, 이제 정말, 이제 근거법이 뭐고,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지금, 2월 17일 날 나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년 2022년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에 가입된다. 이 법을 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0세인데, 지금 오늘에도 60세 중에서는 이제 남편 300, 와이프 300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가정하고 농지연금에 10원도 못 받는 가정하고는 차이가 벌써 나죠, 출발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노력하시면은 물론 한 가정에 300이 뭐 되겠지만은 더 조금 노력하면은 배우자별로 300씩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대강 금액은 한 9억 정도, 감정 가격이 9억 되면은 우리 90%를 치거든요. 그럼 8억 천이 되면은 한 300 됩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한 1억 되면은 외우세요. 36만 5천원. 1년은 365일이죠. 그거 다 동그라미 3개 치면 됩니다. 36만 5천원. 그러면은 8억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한 300만 되죠. 8억 같으면 300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감정 가격이 한 1억이다 하면은 36만 5천원. 여기면은 한 70만원 정도, 막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월 18일부터 출발됐습니다. 만 60세 이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은 60세부터 연금을 30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조건이, 일단은 농전부가 5년 있어야 돼요. 농전부 5년 있어야 되고, 경공면허 산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경영 이항형이 별도 생각돼요. 담보로 정한 농지를 5년, 10년, 15년 만료되면은 농업수촌 공사에 매도한 조건을 가입하는데, 요거는 아마 연금을 많이 주는가 봐요. 기간을 짧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 한 15년만, 여러분 70인데 85세까지만 좀 많이 받고, 그 뒤는 좀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사람은 이제, 15년까지, 10년까지 요거를 이제 했다가 능가주는 방법, 경향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나이가 60세로 바뀌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신형하고 5년, 10년 기간형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종신형은 3할 때까지고, 전후 후박형, 우리 수강생 보니까요, 전후 후박형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10년 동안 많이 받고, 10년 뒤부터 3할 때는 작게 받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 일출형, 요거는 30%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15%거든요. 자, 대출이, 여러 10억 같으면은 1억 5천 이상 있으면 안 받아줬습니다. 설정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은 30%까지는 좋다. 받아주겠다 말입니다. 받아주면은, 그거를 대출을 꺼야 되니까 일시 인출형으로 이제 기표를 해가지고 3억은 이제 대출이 나와 빙기는 7억에 대해서 연금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서 이제 대출이 좀 한 30% 정도 있어도 연금에는 된다. 작년에는 15%인데 올라왔어요. 30%. 자, 여기 이제 조금 바뀐 내용이고, 그 다음에 경영 이항형. 요거는 이제 담보농지를 공사에, 공사는 한국농어촌 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 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넘어왔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를 보니까,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농지 활성화 방안.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한다. 그죠? 60세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도 15% 미만에서 30% 이하일 경우에 이제 받아주겠다. 대출은 있어도 한 30% 정도 대출이 있어도 받아주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6번 봅니다. 6번. 왼쪽에 밑에 6번요. 농지를 낙찰받으면은 직접 작용을 해야 되는, 이걸 많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리는가, 자, 요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되죠? 13960-001. 자, 그럼 요거를 팔렸는지 안 팔린지는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이 온비드가 있습니다. 온비드가 본적이니까. 자, 온비드 가서 여기서 검색창에 넣고 눌러보면은 팔렸다, 그죠? 팔렸네. 팔렸죠?
3천만 원이 1차에서 뭐 평수는 크지 않는데 팔렸습니다. 그럼 몇 명 들어왔느냐? 이거 상시동 누르면 됩니다. 상시동. 자, 이거 누르면 돼요. 자, 다시 상시동 누르주면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어이구, 뭐 많이 들어왔다, 그죠? 18명.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빡 올라가고 4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 이게 무슨 물건인지. 보는 거는 이게 여기서 보기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제 뭐 여기서 봐도 되긴 되는데 자료가 너무 조금 이게 그래요. 예, 사진도 그렇고 좀 이래서 좀 그렇죠. 우리 온비드는 요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요거를 우리가 옥션1에 가면은 그죠? 옥션1에 저는 지금 요거 많이 출석을 체크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마감인데 이 출석 체크 이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 출석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쭉 보면은 이 출석을 했거든요. 출석 체크하고 뭐 벌써 출석에 들어갔죠.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출석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조금 빠진 게 있는데 오늘 했습니다. 말일날 그죠? 해가지고 이게 지금 25일 출석한 사람은 여기에 이제 당첨이 될 거고 15일 한 사람은 뭐가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끝난 거고요. 자, 공매니까 요 공매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번호 넣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이러면 보통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낙찰된 거는 위에다가 막 선택 재료에 이걸 누르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면 나오죠. 자, 요겁니다. 농지를 요거는 농지정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48평인데 이게 3천만 원이다 이라고 낙찰이 돼 버렸어요. 자, 토지를 보니까 괜찮죠, 그죠? 위치가 좋습니다. 적당하게 뭐 텃밭하기도 좋고 위치가 좋아요. 위치도 좋고 토지는 위치도 일단 이렇게 좋아야 되겠지만은 또 뭐가 좋아야 됩니까 이게? 일단은 도로가 접했는지, 그죠? 이거는 상당히 뭐 좀 탐낼 수 있는 이만 땅이다, 이죠? 뭐 좋습니다. 땅은 얼마 안 되는데. 용도 지역도 중요하죠. 용도 지역. 토지용 계획 연람을 누리니까 용도 지역이 보니까 뭡니까? 계획관리죠. 좋죠? 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좋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어떻게 더 이제 만들어놨다. 자, 요거는 엊그제 배웠다, 그죠? 우리 일반인들은 상관없고 특히 우리 국내 법인하고 외국인들은 그냥 빈터를 사는 것은 취득을 못하러 하는 겁니다. 투기 세력이다 해가지고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될 겁니다. 이제 법인 낙찰받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농지 낙찰후에 읍면 사무소, 자, 이건 전이죠. 전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서 제출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받은 것은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고 해당 관세에 승낙이 된다. 그래서 작년 LH 사태의 농림축산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한다. 조사 결과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한다든지 불법으로 임대차한다든지 무단 휴경한다든지 이러면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병행하도록 강화됐다. 그래서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줬어요. 돈만 있어. 근데 이거는 농사 짓는 거는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옆에 인부 사가지고 인부 좀 이장님한테 이런 데 동네 주민한테 부탁을 해서 묘종 파종하기 하면 됩니다.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모구청 공사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면 된다. 자, 우리 농지 업무 편람이 있어요. 농수산식품부에 나온 거. 여기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면 책이 다 프린트될 겁니다. 찾을 수 있어요. 자, 그거 가면은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실태조사를 의무한다. 조사 결과 아까 했죠. 요거를 이제 불법으로 소유한다든지 불법으로 임대차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디페이 넘어갔어요. 21에 6258. 21에 6258. 자, 봅니다. 21에 6258.
단양군의 농지가 보이더라. 여러분들이 보니까, 예로 단양군의 3,300평인데, 이 농지가 3억에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최저가액이 33%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낙찰받을 때 그러죠. 9억짜리를 3억에 받는다. 3억짜리를 1억에 받는다면 30%에. 그러면 예를 들어 3억짜리를 1억, 이런 경우 1억에 받으면은 대출은 80%는 아마 될 겁니다. 무리가 없으면은 80%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껏 해봤자 2천만원, 차익 2천만원하고 취득세는 농지는 3.4%입니다. 3.4%. 그럼 1억이면은 340만원. 그럼 2,340만원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농전부를 만들 수 있고, 또, 3,300평이니까, 그럼 이걸 다 지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로 한 1,000제곱미터, 302평이 1,000제곱미터죠. 302평 이상만 지으면은, 농전부 놓을 겁니다. 농전부가. 자, 그래서 이제, 필지가, 두 필지죠. 두 필지에 뭐 농막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인데 묘가 한 두 개 보인다, 이죠? 보이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땅을 잘 보세요. 땅을 봐가지고, 이 아마 요거하고 요 큰 거하고, 길이 쭉 있으니까, 근데 일이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이제 요거는 아마 해낭도를 것 같고요. 이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지도가 이게 문제가 한 필지만 덜렁 나오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두 필지가 나와야 되는데, 두 필지 다 보려고 하면 전에 했죠. 우리가 랜드맵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랜드맵. 구입해야 돼요. 자기 지역의 거. 이 경상남도는 한 70만원인가 뭐 그렇습니다. 랜드맵을 사면은 두 필지고 10필지고 콕 찍으면은 딱 이 나옵니다. 번호가 딱 나와고 이제 손님한테 브리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농지를 사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3억짜리를 1억 2천에 사셨다. 그럼 요거 사면은 제가 그러죠. 요런 거를 이렇게 사면은 33%에 사면은 이게 사죠. 여러분들이 사면은 이게 한 5년 지나면은 이게 뭐 한 8억 된다고. 그러면 거의 뭐 월 300 받는 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돼요.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얼마 올라왔는지. 이게 토지용 계획에 딱 눌러보면요. 요 연도별 보겠어요. 연도별 보기. 지금은 17만 2천원인데. 자, 잠깐만요. 여기 뭐 연도별 보겠어요. 9,930원인데 10년 전에는 얼마냐? 4,000원. 그죠? 지금 9,000만원이죠? 그럼 뭐 한 1.3, 4배? 아니다. 배하고 좀 더 넘었죠? 자, 그래서 보통은 한 10년 넘으면 배 넘는 건데, 지난번에 빼왔죠, 그죠? 2배, 10년 돼서 2배 넘는 게 있고, 4배 올라가는 게 있고, 7배 올라가는 게 있고, 막 다 틀려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오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배 되는 거는 좀 시간 지나면 다 됩니다. 되니까, 요런 거를 한 33%쯤 되는 거, 요런 거. 이 금액이 조금 센데, 좋습니다. 돈 조금 있으면 한 2, 3천만 있으면은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사가지고 농사 짓고 미리 준비하면은 한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 50살이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6살 되죠? 그때 되면은 이게 이제 월 300짜리로 변한다. 그럼 내가 내 돈 한 2천만원, 340만원 넣어가지고 취득세까지 한 10년 뒤에 이게 나중에, 월 연금이 한 300 된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 한 1억이 있으면은 그거는 1년에, 1,000만원씩 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원씩 결제하면은 이제 10년 지나면 제로 대비면은 거의 뭐 300만원 지장 없어요. 그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퍽 처리가 있으면은 나이가 60, 70 바로 대비입니다. 60 되고 나면은 뭐 그냥 세월이 무성할 정도로 너무 잘 갑니다. 너무 잘. 저도 본게는 뭐 엊그제 뭐 퇴직한 갔는데 벌써 퇴직한 지가 2005년 퇴직했으니까 지금 17년 됐어요. 퇴직한 지, 어느 진작 퇴직한 지가 벌써, 요 학원 한 지가 벌써 3, 4년, 지금 14년째 하고 있고, 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 보니까, 우리 농지법에 23조가 있어요. 23조, 해놨는데, 이 농지법 하는 것은, 이런 거를 보실 때는, 농지법은 주로, 저는 이거 갑니다. 네이버 가서, 국가법 일치면은, 법령정보 나와요. 국가법령정보를 저는 잘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가서, 농지법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농지법을 봅니다. 농지법을. 그래서 아까 이제 23조를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죠? 교재에 23조가 있습니다. 자, 23조에 보니까, 이 농지에 대해서 이제 이 설명이 있습니다. 농지도 임대차가 된대요. 임대차가. 그러면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이거는 이제 무료로 뭐 서로 빌려주고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교재에 있으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자, 교재에. 그래서 농지도, 농지법 23조 보면은 이제 임대차가 된다. 그죠? 어떨 때 되느냐? 이제 보통 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질병, 뭐 병이 들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다. 징집, 치약, 선거, 뭐,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에 못하. 대통령이 뭐냐? 이제 여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익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해 하는 경우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6살이 넘어가지고, 내가 이제 몸도 좀 아프고 5년도 농사 이제 5년이 넘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는 임대를 했든지 공짜로 좀 쓰라 하든지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6살 넘으면은. 자,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된다. 그죠?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된다.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어촌 공사나 여기에다가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합니다. 농어촌 공사에 위탁 경영해도 된다. 농어촌 공사에. 자, 그 다음에 자격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뭐 그런 게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23조를 참고를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시면은 농지 업무 편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런 건 책이 좋아요. 가면 프린터 다 됩니다. 프린터 되고 파일 다 다운됩니다.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114페이지, 115페이지 보니까 임대 허용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농지법 23조를 참고해놨네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농지, 여기네 95년부터 가진 사람 무조건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농지, 요것도 임대된대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에 소유하던 3,000평 미만의 농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시 지역 내 주상 공업지역, 자, 지금 농지인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가끔 주거지역이 많이 보입니다. 농지인데 농지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농사 안 지어도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정하면 돼요. 가급적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상업공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주거지역은 자주 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안에 농지도 요거는 임대가 된다. 뭐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영농여건 불륜. 자, 동그라미 그 파랑 봅니다. 파랑 보는 영농여건 불륜. 자, 요거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언면지역에서 6,000평 미만의 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농지를 고시한 것. 자, 요거는, 자, 하면 그럼 요거 위주 받으면 돼요. 영농여건 불리는지. 요거는 이제 개인도 물론 되지만은 특히 우리 경매법인도 됩니다. 경매법인하고 종중, 종중 많죠? 하만, 조시, 종친에 자꾸 이런데, 조시 집안에 종충에, 종중, 법인. 이 사람들도 낙찰받아도 농취증이 나오더라. 그렇죠? 이 지난번에 이슈가 됐는데 내가 막 물어봤어요. 또 혹시 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면사무소 물어보고 하는 게 면사 물어보니까 잘 몰라. 충청도에. 그러고 자기가 이제 위에 높은데 부서에다 물어가고 답 주고 막 근데 그 사람 직접 왔어요. 나한테 연락 왔어요. 아, 법인도 되겠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기들이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법인을 가 있으면은 이렇게 낙찰받았고 된다. 받아갖고 막 팔아도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이니까 개인은 농사를 짓기 싫다 그러면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일단 낙찰을 받으시면은 빌려주는 데는 뭐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많이 쓰이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주거용지, 그죠? 일반 주거지역, 뭐 일반 주거지라고 그런 거는 오히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징지, 뭐 이런 거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아까 했죠?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때.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자한테 막 이렇게 분양해서 넣어가지고 써라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이렇게 이제 빌리는 거죠.
개인이 농어촌 공사의 위탁에서 임대하는 경우 된다. 개인이 하기 싫으면은, 막 궁극적으로 하기 싫으면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면 됩니다. 위탁 경영. 합법적 할 수 있죠. 요거를 참고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겠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업무 편람 114, 115를 보세요. 이 상세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 7번입니다. 7번. 넘어갔어요. 7번. 자, 지금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농지를 임대차를 하면은 변경하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세요. 신고. 우리 지금 전세는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이면은 우리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전월세. 그죠? 군 빼고 시 이상은. 창원시에 예로 전세를 6천만 이상이다. 월세를 30만 받는다. 예로 다가구주택에. 끈끈이 신고해야 되죠. 자, 그럼 농지도 앞으로는 이제 60일 이내에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신고를 해요. 신고. 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의무화됩니다. 완전히. 의무화돼. 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보호법에 보면은 대항력 빼왔어요. 대항력. 대항력은 우리 주임법에 3조 보니까 임대차는 등기를 안 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예로 이제 다이얼번호 받았든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전입신고를 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된다. 자, 요게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옛날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갑이 을한 때 사고 팔고 할 때 전세가 3억 4억 있어도 무시하고 팔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무시된 그 사람이 KBS 9시 뉴스에 쫓겨난 게 모습이 나오니까 전두환 신군부 때 법을 만듭니다. 저거 어떻게 보호하면 되느냐. 전세권 등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안 해도 보호하는 방법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입입니다. 전입신고하면은 대항력을 주도록 그래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봅니다. 14억이 7억 떨어졌습니다. 용인시에. 그럼 낙서 받으면 되느냐? 자, 20일에 56505 보겠습니다. 20일에 56505. 그죠? 자, 옥션원에 들어가서 20일에 56505. 자, 용인에 수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수 좋건데, 이 아파트에 지금 절반, 아이고, 뭐고, 34%네. 많이 들었다, 이죠? 그럼 이거 문제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사면은 대박이죠. 10억 이상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럼 무슨 문제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용인 수지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51평이다. 좀 크죠? 좀 큽니다. 이게 좀 큽니다. 전용이 51평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4억 9,3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3, 4%였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용인 수지에 뭐 이게 물이 새나 뭐 그것도 알 거고 뭐가 문제 있느냐 봅니다. 자, 문제는 보니까 송씨라는 분이, 이게 보니까, 자, 이럴 때 항상 아파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임차인하고 등기부 현황을 꼭 싸움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1번 건조당 일자고, 전입일자고 싸움을 시켜요. 보니까, 이게 문제였네. 그러면 전입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설정이 이렇게 이제 담보가 잡힙니다. 그러면 전입을 먼저 한 사람, 아까 했죠. 우리 대항력이 있다고.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이얼번호 받고, 전입신고를 해대치면은 뒤에 설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전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아시겠어요? 1번으로 딱 전입한 사람은. 1번에게 송씨는 등기부 등본에 건조당이 없었죠? 압류도 없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에 딱 들어간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면은 다이얼번호를 달라해갖고 이제 알아가지고 자기가 집을 내놨고 이러면은 7억을 줬다 이러면은 경매나 공매에서는 당연히 대항력 있는 거고, 전액 매수인 인수. 왜냐, 그러면 배당주는 아니까. 그죠? 근데 확정적이 다 어떻게 되나? 자, 요거는 주로 이제 현황조사 있죠? 집행관이 갑니다. 경매되면은 한 열흘 뒤에 바로 쫓아가요. 가가지고 이제 명령을 받아가죠. 가보니까, 임차인이 있더라. 폐문부제 뭐 맞는데, 동사무소 가니까 뭐가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동사무소 갔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내 송씨가 이렇게 전입이 되는, 요까지 파이됐어요. 요거는 이제 집행관에 가서 동사무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현황조사서 말고 내가 문구에서는 여기 이제 임차인 또 왔는가 봐. 이게 법원에 왔고 경매에 와가지고. 자, 요 송씨가
위에 거는 이거는 집행관이 쓴 자료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경매회장이. 자, 밑에 거는 권리시효는 어때? 법원에 왔다 직접 와가지고, 나 임차인인데요. 2020년부터 내가 지금 7억을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요새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 있죠?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2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 3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만약에 낙찰자가 오면은, 아, 나 2 플러스 2 쓰겠어. 이렇게 하면은 또 놔둬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7억인데, 자, 이분에 와서 나 전입신고는 갔다, 그죠? 갔고, 나 이제 전체가서 확정이 됐다. 자, 여기가 공란입니다. 공란. 이 공란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안 했고, 이게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등기보다는 전입이 빠른데, 이거 보니까 한 3개월 빠른 사람인데, 확정자 요구고, 배당 요구는 가만 보면은, 해피면은, 7억을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이 들어야 돼. 아, 또 전학시켜야 돼. 이 일이 많아요. 딴 데 하나끼리 전세가 9억, 10억 달라 그래. 같은 평수에 가려니까. 그래서 그만, 아, 나 배당료 안 하겠다. 2년 플러스 2년. 계약 개시 요건을 나 또, 막,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호돼야 되겠죠.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책임져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100% 대항이 있으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로 가 있습니다. 인수. 그럼 요거는 7억이 인수니까 여러분 낙찰을 이제 얼마 됩니까, 여러분? 자, 14억이게 7억 인수래. 그러면 5억이 받으면은 12억이다. 적당하겠다. 그죠? 그 정도 수준의 마음속에 맞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임대차를 항상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는 주택에만 아파트만 있는 게 있는가? 아닙니다. 농지법의 24조 보면요. 농지법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 사용대차 계약했을 때, 자, 1항을 보니까, 2항 봅니다. 2항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은,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지를 관한 시구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3대 효력입니다. 아까 주임법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전입이 아니고, 요거는, 전입신고가 아니고, 면사무소에 확인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는 대행입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예로 이런 농지, 자, 이거 봅니다. 13회.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좀 비교서야 했더니, 뭔 소리고? 나는 농협에서 설정하기 전에, 3년 전에 나는, 이제 물론 빌렸지만은, 3년 뒤에 경매들하고 지금 당신 낙찰받아왔지만, 나는 10년 계약했다, 미리. 그러면 그 사람도 대항력이 있는 거죠? 10년도 나와서는 못한다. 알겠어요? 그럼 농지도 낙찰 받으려고 하면은, 혹시 이제 뭐 농작물이 없다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없는데, 굳이 보니까, 농사 짓는 것 같아. 누가. 그러면은, 예로,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농지법 24조에 의거해서, 여기 이제, 확인일자, 확인대장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빠져가 있는데, 확인일자, 확인대장에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또 면사무소 딱 신고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7년 동안 여러분 농사를 못 짓습니다. 철거도 못하고. 나는 저거 철거해갖고 뭐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농지도 자, 아파트만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임법 3조만 있는 게 아니고 농지법 24조에도 대항력이 있다. 자, 됐죠? 자, 이 사례 한번 봅니다. 사례 보면은 제주도 사례가 있어요. 13회 8153. 자, 8번 봅니다. 8번. 자, 8번을 보시면은, 제주도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서귀포에, 여기에 뭐 있습니다. 그죠? 자,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막 써놨는데. 자, 농지에, 이런 농지가 있어요. 제주도에, 서귀포의 표선면에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적당하게 116%에 뭐 팔립니다. 그죠? 싸게 샀다, 그죠? 400평인데, 불허가 됐다가 2,100만원에 2명이서 샀다. 그죠? 2명이서 응찰했단 말이죠. 1등 했다. 자, 한번 봅니다. 매각 문건, 자, 여기 보게 조경수가 있네. 제시의 수목, 조경수 765만원 제외. 자, 여기 보면은, 이 감나무나 이런 것들이 제외가 많이 있어요. 이 수목이 제외된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90%는 낙찰할 겁니다. 낙찰할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주택 낙찰받은 게 대문띠 간다. 말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처럼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가수를 낙찰받았는데, 감나무 500그루를 뽑아가겠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우리 법에서는, 토지의 구성 부분 또는 부하물로 봅니다. 그 감나무를 토지 구성 부분이다. 또는 부하물로 보기 때문에, 제3자가 권원에서 식재했다. 권원에, 아까처럼 임대차를 했다든지, 이렇게 식재한 거는 외에는,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요, 요 사람이 심었다. 소유자가 심었다. 이러면은 대문을 보면 됩니다. 감나무를 대문 보면 돼요. 그러면 감나무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의 주물, 종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요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알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누가 심었느냐 하고 내가 내용 좀 보냈더니 이 양반한테 자, 내 거다. 니 손대지 말라 했더니 이 사람 내용 좀 왔어요. 반대해 왔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한글도 모르나? 우리 계장님이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안 봅니다. 토지 위에 매각 대상이 아닌 임차인 이종시기가 식재한 조경수, 그죠? 뭐 홍가시나무, 뭐 5,000보 샀고 이런 게 있네요. 2011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에 500만원 임차인 권리 신고서가 있다 해놨어요. 다만 농지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임대차 여부는 불명하다. 이종식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 농지 소재지 표선 면장이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에 확인을 받거나 확정이 아니고 확인일자입니다. 확인일자를 받은 내역이 나타내지 않고 있고 임대료는 은행 자료 없이 영수이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으로 농지증을 내야 되고 1등 되고 7일이나 안 내면은 오전금을 못 사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농지법에 가면은 시행규칙이 한번 있습니다. 확인 대장이 있고 확인 일자 있어요. 우리 확정일자처럼. 우리 이제 임대차 부동 아파트는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그것처럼 그 농지는 확인일자입니다. 이게 계약 감성은 확정이 아니고 확인일자. 확인일자를 찍은 이런 게 없더라. 데이터가 없더라. 그게 없으면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면사무소에 지가 등록해갖고 딱 그 심을 딱 하면 그거는 이제 지가 완전히 대항력을 뭐 온이고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법보좌관들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농지에도 임대차가 있다 그런 거. 그럼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없다 크고 무조건 뭐 생태 부리면 안 됩니다. 야, 아파트만 이제 대항력이 있지 무슨 농지에 대항력이 있어? 이러면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지법에 보면요, 이게 확인대장 확인자 하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아까 뭐랬겠죠? 국가법 치면 옵니다. 국가법령정보. 자, 여기 가서 농지법을 치면은 아마 시행규칙에 뭐 나올 겁니다. 시행규칙에. 여기 별표에 보면은 농지증 신청서 이거 나오죠? 증명신청서 확인대장 여기 있네. 농지 임대차 13호 확인대장 그런 게 있네. 확인대장 농지 임대차 13호의 3서시 이거 나오네. 확인대장 자, 요렇게 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대장이 있습니다. 확인대장. 그럼 여기에 이제 올려놨고, 자, 언제부터 뭐 임대합니다. 이라 올려놨다. 면사무소에. 그러면은, 올려놨는데, 그 다음에 농협에서 담보를 잡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다. 이해가죠? 설정했는데, 뒤에 딱 하면 그거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설정하기 전에, 아이고, 먼저 해놨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네. 이렇게 됩니다. 큰일 났네. 이게 농사, 나가라 소리 못하겠네. 그때까지는 대학입니다. 그럼 확인 대장도 있고, 확인, 일자도 우리 방만 찍는 거 있죠. 확정일자처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농지에도 더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이게 만약에 답사 같다 하면은 표선면에 가서 혹시 요 번지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확인 대장에, 농지 임대차 확인 대장에 무엇이 누가 접수가 되어 있으면 봐달라 그러면 봐주겠죠. 그죠? 그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 상관없는데 그거 누가 되어 있네. 사전에 보니까 은행 설정보다 빨라. 그러면은 골치 아프다. 늦다. 그럼 신경 쓸 거 없어요. 늦다 그러면. 자, 넘어갑니다. 그 농지법. 자, 뒤에 넘어왔습니다. 뒤에 뒷페이지. 뒤에 있네. 뒤에 양식 있죠.
확인 대장, 확인 일자 이런 게 있죠. 이게 그러면 전세 계약서에 이제 찍겠죠. 이런 게 찍어 있겠죠. 확인 일자. 우리 이제 아파트는 뭡니까? 확인 아니고 뭡니까? 확정 일자. 그죠? 확정 일자. 600원 주고 찍는 거고, 요거는 이제 농지는 확인 일자, 확인. 자, 이렇게 해놨으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미리 가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농지를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낙찰 받는 분들은 한번 또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